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덥다 했는데 처서가 지나니 마법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가을바람이 부니까 저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중국 봉쇄 때문에 올 크리스마스엔 어쩌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네요. 도대체 봉쇄랑 크리스마스 장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더불어 이미 중국의 봉쇄로 전 세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올 연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중국 봉쇄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 피해갈 수 있을까요? 풀릴 듯 말 듯 중국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내려지거나 장기화되는 봉쇄 조치는 전국적으로 여러 공황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이우시의 전면 봉쇄 소식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시장에도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이우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각 캠프의 선거용 자파 주문량을 바로미터 삼아 당선인에 대한 예측을 내놓을 정도로 자파 생산 도시로 유명한데요. 자파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 상황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인 이우지수라는 것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우시에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용품의 80% 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성탄용품 주문, 제작을 포함해 가장 출고가 많은 시점과 맞물려 시 전체가 봉쇄되어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들어도 공급망이 차단되었으니 관련 기업들은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죠. 공장문을 닫게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시장에 비상선언이 내려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방역 제한이 완화된 이우시의 경제활동이 전면 재개되어 공업, 건축업, 물류업 등이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쇄로 인한 중국발 물류 대란으로 인해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특히 3월 28일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는 글로벌 물류 대란을 심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상하이항은 주요 세계무역 항구인데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물류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물류난은 또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에 정체된 선박의 수는 300여 척으로 통상 75척이라는 점에 비교해본다면 4배나 많은 선박들의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한 공급망 혼란으로 애플은 2분기 매출 40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타격을 입고 출하량 역시 최소 15에서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타의 경우는 상하이로부터 부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 내 8개 공장 14개 라인 가동을 6일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물류 대란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죠.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극단적인 봉쇄 조치가 이어지자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5월 경제동향 발표에서 당장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매출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3%포인트 하락했고 상하이 법인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중국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7%포인트 감소했으며 현대차는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49.8%, 기아는 27.2%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중국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봉쇄 완화 소식에도 중국의 생산시설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중국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도와 베트남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고 이케아도 7월 상하이 양푸의 한 매장을 폐쇄하는 등 올해 중국 내 2개 점포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존, 나이키 역시 중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중국 시장의 의존율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의 무역 흐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요 도시가 봉쇄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수입선 다변화와 중국 제조업 기술력 향상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등 이미 시장의 흐름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번 봉쇄 여파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의 교역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잇따라 중국 현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30년 동안 최대 무역 국가의 의존율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다며 섣부른 탈중국 움직임에 앞서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내수 회복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6월 봉쇄 완화 이후 생산, 경제활동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분명히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 내 산업별 동향에 따라 단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국 시장 진출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중국의 기술력이 성장하면서 소비재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기술 집약 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즉, 국내 고부가 가치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 위험에 훨씬
훨씬 민감한 만큼 대중무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달리 수출 다변화 등 새로운 경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탈중국 전략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만이었습니다.